고단한 하루를 보낸 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은의 에세이 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에세이 한 권과 그에 어울리는 영화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숲을 거닐어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들 사이로 기쁨이 스며들기도 상처가 남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의 온도를 천천히 되돌아보려 합니다. 말이란 결국 마음의 그릇. 그 그릇이 커지면 마음도 함께 자랍니다.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걸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아프게 휘두르는 까닭은 뭘까? 내 말이 안전해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이 질문들로 에세이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 삶의 숙제이면서 동시에 남은 생을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는 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야기와 음악이 당신의 오늘을 살포시 감싸주길 바라며 첫 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선곡한 첫 곡은 영화 About Time, 2013년의 영화죠. 그 About Time의 OST How Long Will I Love You를 들려드릴 건데요. 사랑과 인연의 따뜻함을 담은 곡입니다. 피아노와 보컬이 어우러진 잔잔한 선율이 오늘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줄 겁니다. 들어보시죠. How long will I love you?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meet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you are.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I live to you. However long you say.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may.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 가만히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상한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만 든다. 저런 식의 대화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아마 저 친구에게는 2번 다시 고민을 꺼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위한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알맹이는 내가 문제다, 내가 나약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고민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 강압적이고 비난하는 식의 말을 즐겨 사용하는 상사라면 종종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됐고, 자네가 해봤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 이런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일방통행하는 말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점점 고립된다. 이런 식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비난하기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드러난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게 뭐 있어? 기껏 직장 다니는 거? 내가 놀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그 노력은 당신만 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지.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갈등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결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당장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취약점과 죄책감을 귀신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 습관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봐라.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공부 얘기 좀 그만해.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아이 몰라 됐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긴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suddenly goes away somehow. One step closer.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How long will I love you에 이어서 김자영 보이스 액터님의 목소리로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그리고 이어서 A Thousand Years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 Thousand Years는 영화 트와일라잇의 새벽 파트 1의 OST이죠. 크리스티나 페리의 이 곡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오랜 기다림 그리고 고요한 확신이 담긴 곡이지요. 이 노래처럼 우리의 말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화의 힘 아닐까요? 오늘 함께할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심리 상담사이자 커뮤니케이션 코치인 김윤나 작가는 수많은 상담과 강연 속에서 감정의 언어를 탐구해 왔습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변한다. 말그릇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지요. 우리는 종종 정확한 말을 찾느라 따뜻함을 놓칩니다. 말그릇은 말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지를 말투가 먼저 말해줍니다. 한 템포 멈춘 뒤 건네는 말. 그 쉼표 하나로도 관계는 덜 다치고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내가 택한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음을 잠시 기억해 볼까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요. 김자영 보이스 액터의 목소리로 들어보았던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작가는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답게 말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김윤나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언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자 삶과 연결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 말을 도구로만 다루지 말고 나 자신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말은 살아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기도 하며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당신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보이스 액터 이은하님의 목소리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돼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돼야 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일러주고 실수에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 한데 당최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한 거죠. 실망이 하루 둔갑해 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There's nothing I fear,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We'll stay forever this way.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보이스 액터 이은화님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감상한 감정에 서툰 사람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눈빛 하나, 손끝의 떨림으로 마음을 전하곤 하지요. 영화 타이타닉은 1997년 개봉작으로 1912년 실제로 침몰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계층의 두 젊은 영혼, 잭과 로즈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세계의 재난 속에서도 피어오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잃고도 평생 가슴에 품어 살아가는 한 여인의 기억. 이 영화는 결국 사랑이 남긴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감정선을 완성시킨 곡이 바로 이 곡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이었어요. 잭의 목소리처럼, 로즈의 눈물처럼
이 노래는 끝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사랑을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감정에 서툰 우리 모두에게 이 멜로디는 말 대신 건네는 고백 같지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와 함께 흐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곡이었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에 참 서투른 사람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며 서운해하기만 하죠. 감정에 서투를수록 솔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 슬퍼, 서운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길지 않아도 꼭 필요한 말은 나누면 어떨까요? 감정에 서툴다는 건 미숙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느라 엉키고 참다 쏟아낸 말에 스스로 다칠 때가 있지요. 말그릇은 가르쳐 줍니다.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존중하며 표현하는 법을. 화를 누르기 전에 나를 달래는 일. 옳음을 증명하기 전에 관계를 지키는 말. 오늘의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상처를 남기지 않는 정확함보다 마음을 살리는 따뜻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인데요. 이 음악은 공식적으로 영화 트와일렛의 삽입곡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벨라의 자장가처럼 기억하며 사랑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 다 들으신 후에 또 한 편의 에세이 감상해 보실 텐데요. 이번엔 보이스 액터 이의숙님의 목소리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5살 된 아이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된통 혼이 났다. 그래놓고 엄마에게 소리친다. 엄마 미워. 저리 가. 싫어. 그 말을 듣는 엄마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참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해야 할 일의 한계는 정해주되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하며 다독여 본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아이는 싫다고 하면서도 엄마 품에 안겨온다. 엄마가 아이의 숨겨진 말을 듣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 숨겨진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구는 어른들에게도 있다. 종종 본심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누구 한 명쯤은 말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 너만큼은 나를 알아줘야지 하는 욕심을 부린다. 연인 사이의 본심과 달리 불쑥 내뱉게 되는 말은 아마 헤어져일 것이다.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괜히 극단적으로 말을 돌려서 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지? 어서 내 마음을 읽어줘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실상은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이다. 이럴 때 듣는 힘이 없는 파트너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뭐? 진심이야? 너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상대방의 배려 없는 말에 발끈하거나 이유가 무엇이냐고 취조하듯 캐묻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 대신 자기 말만 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점점 자기 마음을 숨긴다. 그러다가 바로 너의 이런 태도 때문이야 라며 마음에도 없던 말을 더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오가다 보면 정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반응한다. 내게 서운했구나.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더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본심과는 다른 말로 마음을 숨기고 있던 상대방도 결국 진심을 내보이게 된다. 야,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만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냐? 아니, 일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죽자고 일만 시키고 모른 척 한다고.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거라 소리치는 사람들 중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던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여린 본심은 이것이다. 인정받고 싶다. 실력을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 그것을 상사가 알아주길 지금 테이블 건너에 앉은 친구만은 보듬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때 듣는 힘이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속상하겠네.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 실력을 증명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니 화가 날만 하네. 그러나 듣는 힘이 없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내가 참아라. 별 수 있냐? 그건 별일도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모두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하는 힘만 센 사람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 조언, 위로, 함께 욕하기 등이 친구를 위한 편들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밀치고 대화를 점령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교정 반사라는 본능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정 반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저항하게 된다. 물론 교정 반사의 밑바닥에도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로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털어놓게 만든 사람이 좋다고 한다. 고쳐주고 싶겠지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고 싶겠지만 간섭하지 말자. 숨은 이야기까지 들으려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불평하는 말을 고쳐주려고만 하면 그 속의 숨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까지는 알아볼 수 없다. 답답하다고 앞뒤 재지 않고 간섭하려 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아볼 수 없다. 관계란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이다.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Seems so happy in a crowd whose eyes can be so private and so proud. No one's allowed to see them when they cry. She may be the love that cannot hope to last, may comes in deep from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ll care for through the rough and ready years. Me, I'll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For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 보이스 액터 이의숙님의 목소리로 들으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노팅힐의 OST She였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는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그녀의 결점까지도 아름답게 보는 시선, 그게 바로 존중의 대화.
말그릇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우리가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소통이자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알아줌으로 견딥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 하루를 건너갈 힘이 생깁니다. 말그릇은 말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다만 상대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오늘은 이해가, 내일은 변화가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연습합니다. 듣고 멈추고 부드럽게 말하기. 말은 때때로 실패하고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내 말의 책임을 돌아보는 용기, 그 용기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요즘 옛 명화를 찾아보는 재미가 생겼는데요. 이번 주에는 알파치노 지옥의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1992년 개봉작인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연기한 프랭크 슬레이드 대령, 그에게 다시 삶의 이유를 일깨워준 고등학생의 멋진 청년 찰리, 그 두 사람의 우정과 마음 나눔이 찡했어요. 이 영화는 눈먼 장님이 아리따운 여성 도나와 추는 탱고 장면이 압권이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직 장교 프랭크 대령. 시력을 잃은 채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그는 다시는 삶을 사랑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 그에게 찾아온 청년 찰리. 맑고 진심 어린 그 눈빛은 대령의 다친 마음에 조용히 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어느 호텔의 한낮, 낯선 여인 도나와 춤을 추던 순간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도나가 탱고를 추지 못한다고 했을 때 프랭크 대령은 이렇게 말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탱고에는 실수가 없어. 그저 발이 좀 꼬일 뿐이지 라고요. 영화 여인의 향기 속 이 장면은 절망의 끝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우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한 걸음의 차이로 사랑을 잃고도 여전히 삶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그 뜨거운 생의 리듬. 눈먼 대령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탱고는 다시 살아보려는 한 인간의 고백이자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이었습니다. 삶이 비틀려도 여전히 춤추라.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Shall we tango 들으시며 리듬에 몸을 맡기고 삶의 잔잔한 감사와 평화를 느끼며 잠시 사색에 잠겨보겠습니다. Shall we tango?
산책에서 말그릇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 것은 어떻게 잘 말할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였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그 한마디, 그 안에 우리의 품격과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뚜앙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그릇에도 그 사랑이 고요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문장과 사랑으로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산책길이 끝나가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고 말해주는 노래입니다. 잔잔한 트럼펫과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고치는 건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당신의 말그릇이 오늘 어제보다 한 뼘 더 넓어지길 바라며 에세이 산책은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이의숙,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